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요약집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04쪽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는요, 차등비례세율과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차등비례세율은 10%, 20%, 30%, 40%, 50%, 70%까지가 있습니다. 6단계 초과누진세율은 6%부터 40%까지 적용합니다. 6%, 15%, 24%, 35%, 38%, 40%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404쪽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해 가지고 과세표준 곱하기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거기 책에는 5단계로 나와 있죠. 고쳐주세요. 6단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를 6단계로 수정해 주시고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405쪽에 보시게 되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토지와 건물과 주택이 구분됩니다. 거기 일반 부동산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일반 부동산 소개합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인데요. 먼저 일반 부동산 소개합니다. 토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50%를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50%, 토지 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거기 2년 이상 보유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거기 고쳐주세요. 38%가 아니라 40%가 되겠습니다. 6%부터 40%.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은 70%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등기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없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니까 주택이 나왔는데요.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입니다.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가 되겠고요.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거기 수정해 주세요. 역시 6%부터 40%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6단계를 적용하는데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더라도 역시 6단계가 적용되겠죠. 6%부터 40%. 주택을 미등기로 팔았다면 역시 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한 거죠.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과거에 중과세를 적용했는데 중과세가 폐지됐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6%부터 38%, 2016년도부터는 6%부터 38%, 그리고 10%를 더 플러스해서 적용하는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6%부터 4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내 3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40%인데 플러스 10%를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6%, 15%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이게 6%가 16%가 되겠고 25%, 34%,
45%, 48%, 50%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을 보실까요?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20%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때 20%, 1년 미만일 때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타 자산인데요. 이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거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영업권, 특정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특자 들어가는 건데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왔죠.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부터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5억 원 초과입니다. 올해 개정됐죠. 5억 원 초과 시는 5억 원 초과 시는 38%가 아니라 40% 해가지고 6단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거기 발생하는 소득분 중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1억 5천만 원 초과를 고쳐주세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6단계를 적용한다. 거기 박스에 들어간 숫자는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거기 이제 1억 5천만 원 초과 고쳐주세요.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거기 나와 있죠. 3,700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38%입니다. 38%. 그리고 한 칸 더 써주세요. 5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 시는 1억 7,060만 원 플러스 1억 7,0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40%입니다. 요것만 추가해 주세요. 이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초과는 40%다. 이 숫자는 여러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6%부터 최고 세율 40%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나왔는데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는 보유기간은 역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고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한 날입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죠. 사망인. 피상속인의 그 자산을 취득한 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을 부인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비사업용 토지는 역시 10%씩 더 받죠. 그러니까 6%, 15%, 24%, 35%, 38%, 40%인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10%씩 더 받는 겁니다. 25%, 34%, 45%, 48%,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5,2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8%가 되겠고요. 한 칸 더 써주세요. 거기다. 뭐 이건 뭐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5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 시에는 2억 2,0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0%입니다. 10%씩 더 받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암기할 필요 없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에다가 10%씩 더 추가 징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 이제 세율 끝났고요. 신고납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그건 폐지됐고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 다음 확정신고는 언제까지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가 되겠는데 역시 확정신고 안에도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팔았다. 6월 5일날 팔았다면 오늘 매도인이 잔금 받고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6월 말이니까 7월 말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납부 방법이 있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거래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겠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 기준입니다. 허가일.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과 허가일 중 늦은 날이 되겠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분기의 말일입니다.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이죠.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니까 주식을 1월에 팔았던 2월에 팔았던 3월에 팔았던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이니까 5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또 과소신고하게 되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요. 부당한 거래를 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가 되겠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해놓고 과소신고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도 40%가 되겠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다가 1일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0.03%씩 매일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부가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미등기와 물납 분납인데요. 물납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물납은 폐지고요. 양도소득세 분납만 있습니다. 물납이 폐지됐습니다. 거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건 뭐냐?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투기성 거래로 모아서 실직거래 가격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은 미등기는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등기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네 글자로 적용 배제라고 하는데,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미등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등기는 비과세와 감면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팔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축소 적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0.3%가 되겠고요. 0.3%, 0.3%입니다. 즉 1000분의 3이 되겠죠. 또 역시 미등기를 팔아도 예정신고해야 되는데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됐고요. 분납제도가 있는데요. 분납은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즉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고요.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600만 원이다 그러면 분납액은 1천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은 납기에 내고 2천만 원은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45일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 요건 45일이 아니라 재산세가 45일이죠. 양도소득세 분납은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확정신고 기한까지, 또는 예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할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국외자산 양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 기타 자산이죠. 거기 국외자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똑같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넘기셔서 과세표준 계산이 나왔는데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국내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보실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6%부터 거기 고쳐주세요. 최고 세율 40%까지입니다. 6%에서 38%가 아니라 4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해외에 있는 주식은요. 중소기업은 주식은 10%고요. 중소기업 아닌 것은 그냥 20%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10%, 20%, 30%가 있는데 해외 주식은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를 적용합니다. 국외자산 적용 배제가 나왔는데요.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가능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도 가능하고요. 분납제도도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분납 초과 금액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배제 적용하지 않는 거죠. 미등기 자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납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11쪽에 보시게 되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양도의 차이점이 나왔는데요.
국내 재산은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둔 자인데 국외 재산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되겠고요. 국내 재산은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회계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다는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데 국외재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세율, 미등기는 70%인데요. 해외 부동산은 미등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6%부터 38%를 40%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부터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재산은 분납이 가능하지요. 물납은 폐지됐고요. 역시 국외 재산은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와 국외 재산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414쪽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요. 양도소득세 실무 거기 서식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 서식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